배워서 남주는 지호학사의 오디오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내용은 지호학사 최동곤 작가의 공자왈 알아야 면장을 하지를 오디오북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오늘은 중국 고대사 중에서 주 왕조의 후반부인 동주시대, 좀 더 세분해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에 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나라 제13대 평왕은 전란으로 황폐해진 수도 호경을 버리고 서기전 770년에 호경의 동쪽에 있던 나급으로 천도를 감행했습니다. 이를 역사 용어로는 주의 동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12대 유왕까지를 서주시대라고 하고 제13대 평왕부터는 동주시대라고 부르는데, 동주시대는 다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뉩니다. 한편 동주시대를 달리 춘추전국시대로 부르는 이유는 공자가 저술한 역사서 춘추의 시대적 범위가 동주시대의 전반부와 겹치며 전한시대 유양이 편집한 역사서 전국책의 시대적 범위가 동주시대의 후반부와 겹치기 때문입니다. 동주시대 주나라 왕실의 권위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실추되었습니다. 그나마 전반부의 춘추시대에는 제후 국가들이 주나라 왕실의 정통성을 인정하며 그 시스템 안에서 자신들의 패권을 다퉜지만, 후반부의 전국시대에 들어서면 제후들이 스스로 왕을 칭하면서 처절한 약육강식의 시대로 변하게 됩니다. 평왕에 의한 주의 동천 후 춘추시대의 강국들은 근처의 소국들을 차례로 병합하여 지방 분권적인 소규모 도시국가에서 중앙집권적인 영토국가로 변모해 갔는데, 서주 말에 800개 가까이 되던 국가들의 숫자가 춘추시대 중기에는 140개 수준으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이들 강국들 중에서 특히 제와 진, 오와 월, 그리고 초나라의 5대 강국이 순차적으로 최강국의 위치에 올라가는데, 이들을 일컬어 춘추 오패라고 불렀습니다. 이들 패자들은 모두 존왕양의를 내세우면서 명목상으로는 주의 종주권을 존중했지만 나머지 모든 제후국들을 통제하는 사실상의 맹주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춘추시대 중기를 거쳐 말기에 이르는 동안 철제 농기구의 출현과 더불어 농업 생산성이 증대되면서 사회 질서가 개편되는데, 특히 북쪽의 강국인 진에서는 나라가 분열되는 양상이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즉, 진의 귀족들 중 위, 한, 조, 세 성씨의 대북급 귀족들이 나라를 3등분하여 서기전 403년에 주나라의 위열왕에게 스스로를 제후에 임명해달라고 요청하는 하극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3명이 각각 자신의 성씨를 나라 이름으로 하는 제후의 지위를 얻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그나마 명목상으로 유지되어 왔던 봉건제의 신분 질서가 공식적으로 완전히 붕괴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위열왕 때의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이전을 명목상으로나마 봉건제 신분 질서가 유지되던 춘추시대, 그 이후를 하극상이 판을 치는 전국시대로 구분합니다. 전국시대는 위열왕 때의 서기전 403년부터 진의 시황제에 의해 최초의 중국 통일이 완성되는 서기전 221년까지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춘추시대 춘추 오패였던 진나라와 전국시대의 진나라는 한글 발음만 같을 뿐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전국시대의 핵심은 신분제를 무시한 하극상 현상이 판을 치는 것에 더하여 주나라 왕이 이를 제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스스로 종법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따라서 강력한 제후들은 스스로를 공이라고 부르던 춘추시대까지와는 달리 스스로 왕을 칭하게 됨으로써 이때부터 명실공히 주 왕조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각 제후들은 주나라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어 약육강식, 군웅할거의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춘추시대에 140여 개국이었던 도시국가는
거의 모두가 이때에 와서 재와 진, 초와 위, 한과 조, 그리고 연의 7개 강대국으로 재편되는데 이들을 가리켜 전국 칠홍이라고 합니다. 이들 중 진나라는 상항의 변법에 의하여 크게 부국강병의 성과를 올렸고 또한 법가사상으로 정신무장을 한 뒤 나머지 6국을 제압하여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국가를 탄생시켰는데 그 중심에 시황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지금까지 간략히 살펴본 중국 고대사 요약편을 끝내고 다음번 동영상부터는 본격적인 공자와 유교 문화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배워서 남주는 지우학사였습니다.